예, 연초고 해서 많은 투자 대가들의 생각, 그들이 어떤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투자 철학을 배경으로 해서 수익률을 쌓아왔을까, 뭐 이런 개괄적인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처음으로 이제 첫 번째로 그 레이 달리오라고 이제 그 유명한 헤지 펀드 매니저 얘기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요. 예, 75년에 브리지워터라는 이제 헤지 펀드 회사를 창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가이자 투자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욕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사업을 시작하셔가지고 외환, 이자율 이쪽 리스크 자본으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예, 그 다음에 81년도에 이제 뉴욕에서 본사를 이제 코네티컷 시골로 옮겨가지고 뭐 여기 가보신 분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굉장히 친환경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브릿지도 있고 워터도 있고 이렇게 많은 나무들 숲 사이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친환경 그런 건물에서 직원들하고 한 1600명의 직원들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그 다양한 기관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한테만 돈을 받기 때문에 뭐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뭐 바로 여기 펀드에 돈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대표 펀드가 뭐 꾸준히 수익률을 이제 잘 내고 있다. 그러니까 뭐 헤지 펀드는 뭐 수익률이 일일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정확한 수익률은 알 수가 없고요. 이 순자산이 이렇게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걸로 봐서 괜찮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헤지 펀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2년 헤지 펀드 그 랭킹 보시면 126 빌리언 US 달러죠. 예, 그래서 다른 그 밑에 있는 애들보다 압도적으로 큰 그 AUM을 자랑하는 최대 헤지 펀드 운용사의 창업자 겸 CEO, CIO 뭐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그 CIO를 그만두셨죠. 작년 연말에. 아무튼 어찌됐든 뭐 이분은 오랜 동안 본인이 창업한 회사에서 본인이 운영을 해오신, 그리고 본인의 이제 투자 철학을 이제 그 헤지 펀드 운용에 계속 녹여놓고 계속 설파를 하고 계신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에 이분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이분이 그 쓰신 책이 있어요. 프린시플 이라는 책인데, 요 책 때문에 좀 유명하시죠. 그래서 요 책들도 이제 많이 출간이 돼 있고 그 한글본으로도 번역이 돼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이 프린시플 책을 봤는데요, 뭐 이렇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예, 투자에 관련된 내용은 별로 없고요. 의외로 인생 투자 지침이 들어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한 3가지 정도 자기가 시장을 비트하기 위해서 추구하게 되는 3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을 좀 공유를 드리면, 일단 자기 의견이 맞다고 확신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시장은 정말 어렵다는 거죠. 엄청난 양을 고민을 하더라도 틀린 게 너무 당연하다. 그러니까 틀리는 거를 비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어차피 안 맞기 때문에. 예. 두 번째는 나쁜 의견은 대가가 크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나쁜 의견이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그냥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굳이 안 해도 될 나쁜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죠. 예, 왜냐하면 이게 다 비용이 듭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 의견을 제시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요런 것만 봐도. 그래서 어떤 의견의 이 제시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자, 뭐 이런 뜻으로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컨센서스는 자주 틀린다. 이제 컨센서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투자에서 좀 마켓 컨센서스, 그러면 이제 투자의 뭐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나 이런 일반적인 이제 공통적인 의견을 컨센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컨센서스가 뭐 타겟 프라이스가 7만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컨센서스는 시장에 통용되는 이제 공통적인 생각, 이걸 컨센서스라고 하죠. 컨센서스가 틀리기 때문에 독립적 사고를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투자자일수록 주변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틀린 말에 내가 그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이게 틀리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사고해야 되고, 이렇게 돈을 벌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틀릴 때 맞게 가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남들이 까먹고 있을 때 내가 돈을 버는 방식, 이렇게 해야 결국은 부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분이 투자에 관해서는 사실은 디테일하게 자기 투자 전략을 설명한 책이나 설명한 내용이 잘 없습니다. 예. 자기 인생관이나 이런 거는 책이 많고, 자기의 뭐 시장에 대한 큰 매크로적인 비우는 얘기를 하시는데, 투자 방식은 의외로 별로 잘 없어서, 유튜브에서 한 몇 개 동영상을 가지고 이분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제가 좀 제가 생각하는 논리대로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유튜브 채널 그 링크가 있고요. 그 레이 달리오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올웨더하고 이제 리스크 패러티입니다. 예, 올웨더 전략. 그래서 뭐 이 영상 보면 나오는데요. 전략적 자산 배분. 예, 이게 이제 strategic asset allocation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자산 배분을 어떤 주식, 채권, 뭐 커머더티 등이 있을 텐데, 이거를 전통적인 이 형태의 뭐 방식으로 이제 그 얼로케이션, 과거에 이제 수익률을 가지고 얼로케이션을 하면은 리스크가 어떤 특정 분야에 집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마켓 사이클에서는 이게 굉장히 안 좋다,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에셋 얼로케이션을 과거의 수익률로 보는 게 아니고, 과거의 변동성을 가지고 내가 이 에셋 얼로케이션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리스크 패러티고요. 이게 이제 올웨더 전략입니다. 예, 그래서 뭐 올웨더 전략 그러면은 뭐 사시사철 뭐 항상 잘 맞추고, 이게 굉장히 뭔가 신비로운 전략으로 지금 뭐 사람들이 막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생각하는 올웨더 전략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예, 이 에셋별로 리스크 유닛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리스크 유닛을 맞춰서 이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장기적인 성과가 뛰어나게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 올웨더에 대해서 너무 뭐 신비롭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올웨더는 사실은 리스크 기준에서 비율을 맞추는 거다. 제가 이따가 이 샘플을 보여드릴 거예요. 올웨더를 어떻게 쓰는지. 예. 그리고 일반인들이 왜 실패하느냐, 뭐 좋을 것 같아서 사고 나쁠 것 같아 판다, 이런 형태로 사고 팔면은 100%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주변 얘기 듣는 대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잘 이제 분산되고 밸런스가 있는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것만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 예, 그래서 세계 최고의 헤지 펀드 매니저가 말은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뭐 레이 달리오를 따라 하고 싶으신 분은 요 방법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결국은 모든 자산, 이 투자한 자산이 리스크가 같도록 배분하는 게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산별로 보면은 이제 주식이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과거에 이제 채권도 자문을 많이 하셨는데, 채권, 특히 국채 장기채라든지 요런 듀레이션이 긴 장기채를 커머더티하고 섞어서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서 이 비율을 계속 조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과거 리스크 값이 컸던 애들은 비중을 줄이고, 리스크 값이 낮은 애들은 비중을 올려가지고 리스크 유닛당 발생하는 이 익스포저를 그 조절을 하는 거죠. 예, 그런 형태로 지금 포트폴리오 조정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경제에서 어떠한 상황이 돼도 리스크를 통제 가능하게 하면서도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우상향으로 만들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분의 생각이에요. 예, 이게 뭐 이 동영상을 보시면 나오는데, 동영상 내용이 너무 훅 지나가고 이제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동영상을 제 설명 듣고 한번 들으시면 더 좀 빨리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어떤 거를 확신을 가져야 하냐 하면은 이 자산들의 평균 수익률이 현금보다 나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산을 얼로케이션 했는데 이 자산들이 평균 수익률이 현금보다 낮으면 사실 이거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다 됐든 채권이 됐든 여기 에셋 얼로케이션 하는 자산들은 기본적인 평균 수익률이 현금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기본 가정인 거죠. 그래서 이 자산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정말 그 안 좋은 자산을 장기 투자하면 뭐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에셋 얼로케이션 어떻게 하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산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 사회자가 베팅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요. 너 수익률이 좋은 거 다 베팅 잘해서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팅을 하긴 했는데 되게 어렵다는 거죠. 이분들도 굉장히 그 브릿지워터가 뭐 1,500명 직원의 뭐 어마어마한 연구비를 써가지고 30 몇 년 동안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베팅이라는 거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은 아시겠지만 그냥 누가 이기면 누가 지는 게임이죠. 뭐 포커 게임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데, 포커 게임에서 내가 이기면 상대방이 지게 돼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브릿지워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길지 질지 알 수가 없는 게임이다. 배팅은 굉장히 어려운 거다. 물론 자기네들도 배팅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산해서 배팅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다. 그래서 배팅의 포커스라는 것보다는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크 패러티 자산 배분에 좀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 할 때도 그걸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거에 수익률이 왜 좋았냐, 뭐 매크로를 뭐 잘 판단해서 그랬냐, 롱 듀레이션 채권을 잘 편입해서 그랬냐,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투자 결정이 그냥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 레이 달리오 얘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올웨더 리스크 패러티 전략에 따라 가지고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고 기계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주식과 채권을 50대 50으로 가져가면 리스크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주식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주식에서 오는 리스크가 80이고 채권에서 오는 리스크는 2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통적인 자산 배분 방식일 수는 있는데 이분의 관점에서는 제대로 된 밸런스드 된 어셋 올로케이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결국은 이 자산 배분을 잘 하려면 이 자산별로 비교 가능하게 리스크 측정이 잘 돼야 된다. 예. 이게 하나의 이분의 주장하시는 이제 모토인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다른 동영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뭐 동영상일 수도 있는데, 설명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이분 뭐 투자에 관해서 깊이 있게 설명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이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건 홀리 그레일이라는 거죠. 이제 이 홀리 그레일은 성배죠. 홀리한 그레일, 성배인데 여기 그 인디아나 존스 이거 2인가요 3인가요 보면 여기 인디아나 존스가 이거 들고 있죠. 이 성배를 들고 있는데 이게 그 생명의 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물을 따라 먹으면은 죽었던 사람도 깨어나는 뭐 그런 이제 성배인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기적의 이제 그 잔인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적의 잔이 뭐냐? 이 레이 달리오가 생각하는 홀리 그레일, 레이 달리오가 생각하는 성배, 레이 달리오사는 꿀을 빠는 뭔가 끊임없는 솟아나는 이제 돈줄은 뭐냐? 이거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요 좌측 보면요, 이 포트폴리오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입니다. 예, 그 연간 표준 편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간 표준 편차가 11대, 그리고 뭐 옆에는 이제 그 넘버 오브 에셋, 그러니까 이제 그 에셋 수를 몇 개로 맞추냐, 뭐 이거죠. 이제 뭐
그 다음에 여기는 리턴 투 리스크,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샤프 레이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 리스크당 그 리턴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오른쪽은 이 1년에 그 돈을 잃을 확률이 몇 프로냐, 예, 요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뭐 이분이 요걸 가지고 이제 설명하시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코릴레이션 기준에서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 코릴레이션이고요. 코릴레이션은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둘 간 자산 간의 상관성이 높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주식하고 카카오 주식이 있는데 이 두 주식은 유사하게 갈 확률이 좀 높겠죠. 근데 네이버랑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제철이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쓰면 섹터가 다르죠. 그러면 얘는 또 좀 가는 이제 그 상관성이 낮을 거예요. 또 네이버랑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미국의 국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더더군다나 다를 거고, 네이버랑 유가가 있으면 또 낮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이 그 자산의 평균적인 그 수익률은 현금보다 나아야 되고, 이 현금보다 나오면서 이 코릴레이션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 위험당 리턴 투 리스크, 위험당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위험당 수익률이 0.25에서 1.25까지 이 코릴레이션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게 그 수익률이, 위험당 수익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1년에 손실을 볼 확률 또한 위에는 40%였는데 밑으로 가면은 11%로 1% 이렇게 줄어듭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매년 투자를 하는데 그 수익을 날 확률을 높이고 싶잖아요. 예, 그리고 이 표준 편차, 이 리스크 변동성을 낮추고 싶어 하는데,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자산 간의 그 상관관계 수치가 낮은 거를 잘 골라서 여기 이제 편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홀리 그레일이다. 이렇게 이분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산 간의 이제 그 상관성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것들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계산을 해서 이 리스크 패러티 기준에서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결정을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해석을 하고 응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리스크 패러티는 자산별로 리스크 기준으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리스크는, 여기 이제 그 레이 달리오 씨도 얘기하지만, 리스크는 보통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는 수치를 제일 많이 씁니다. 이게 표준 편차라고 하는 뭐 수학적 용어인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평균에서 얼마만큼 벗어나 있냐 이건데요. 이 표준 편차가 높을수록 리스크가 큰 거죠. 예, 그래서 주식의 리스크 표준 편차가 8이고 채권의 리스크가 5가 됐습니다. 예. 채권의 리스크가 5인데, 그러면은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레이 달리오라고 생각하고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기서 표준 편차를 5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표준 편차를 5로 맞추려면 채권만 100% 해도 표준 편차는 5죠. 왜냐면 채권이 5고 주식이 8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 홀리 그레일 관점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가 1이 아니겠죠, 당연히. 예, 더 낮을 겁니다. 뭐 60이 될 수도 있고, 뭐 구간에 따라서는 뭐 40 밑으로 될 수도 있고요. 뭐 장기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콜레이션이 좀 낮죠. 그래서 이렇게 콜레이션이 좀 낮은데 당연히 분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기준에서 5로 맞추는 거는 채권을 100% 맞추는 게 아니고, 홀리 그레일 관점에서 콜레이션을 낮은 걸 섞는 게 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현금의 리스크는 보통 뭐 0으로 가정을 할 수 있죠. 현금은 뭐 잃을 거는 없으니까. 그래서 채권을 70, 주식을 18.7%, 그리고 현금을 11% 정도 하면은 이 5라는 이 그
표준 편차,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그 배분을 과거의 수익률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과거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배분을 한다. 이게 이분의 포인트다. 그래서 어떤 특정 자산의 리스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면서 장기적인 성과를 높이는 게 이 헤지 펀드 그리고 이분의 투자 철학과 투자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